안녕하십니까, 리유머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TV를 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뭐죠? 당연히 사이즈, 가격 중요합니다. 패널 뭐 들어가는지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가전제품, 전자제품보다 TV를 고를 때는 삼성을 사야 되나? LG를 사야 되나? 아니면 요즘 중소기업 제품도 좋은 거 많다던데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 하지? 라는 식으로 브랜드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브랜드마다 내세우는 TV의 장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브랜드별로 알아보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TV입니다. TV 브랜드 삼성, LG 말고 또 있나? 네, 삼성, LG 말고도요. 전 세계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외산 브랜드 제품도 가져와봤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의 가성비 라인업이죠. 나는 가격, 성능, 밸런스가 잘 맞는 국산 대기업 제품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베스트 1 삼성전자 4K LED TV입니다. 가격 70인치 기준으로 무려 70인치인데 129만 5천원입니다.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삼성 거 맞고요. 70인치 맞습니다. 근데 129만 5천원이고요. 해상도 4K 패널 LED고요. 사이즈는 43인치부터 85인치까지 다양합니다. 야, 이 친구는요. 삼성 TV임에도 불구하고 70인치의 엄청 큰 화면을 가졌는데도 심지어 4K인데 100만원대 초반이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이유가 이겁니다. 더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봐야겠죠. 요즘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것만 같은 이런 큰 화면을 선호하는 추세라서요. 우리 집 평수와 곱하기 2.5에서 한 3 정도로 하면 적당한 사이즈의 모니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5평 정도에 산다라고 하면 60에서 75인치 정도, 한 34평, 9평에 산다라고 하면 75에서 85인치 정도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시간 동안 이 커다란 TV를 통해서 즐기는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상도는 FHD보다 4배나 더 디테일한 4K 해상도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기존에 쓰고 계시던 TV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당장 집에 보면 한 50인치 정도는 FHD TV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보고 있다가 가끔 하이마트나 코스트코 가서 70인치짜리 4K TV를 딱 보면 야, 이게 크기가 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르죠. 이 화면의 디테일한 느낌? 뭔가 비비드한 그런 느낌, 그거를 그대로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에? 120만 원에. 게다가 예전 TV들은 이 셋톱박스나 크롬캐스트 같은 별도의 외장 장치를 연결해야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 삼성만의 타이젠 OS가 탑재된 스마트 TV라서 와이파이만 연결해주면 이 70인치 큰 화면으로 쿠팡, SNL 보고 막 유튜브 영상 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던 화면을 TV로 볼 수 있는 미러링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쾌적하게 여러분이 밖에서 지하철에서 퇴근 중에 보던 거 그대로 집에 가져와서 미러링 띄우고 큰 화면을 보면서 맥주 한잔 때리면서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삼성 제품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큰 크기, 그리고 4K 해상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삼성 라인업 중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입니다. 베스트 2 삼성전자 2023 4K OLED TV인데요. 가격 75인치 기준 192만 9천원이고요. 해상도 4K 패널 QLED, 사이즈는 55인치부터 85인치까지 다양합니다. 자, 이런 TV의 패널은요, 크게 나눠보자면 LED와 QLED, OLED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주로 보급형에 들어가는 LED 패널은요, 가성비가 좋은 대신 다른 패널에 비해서 이 색 표현력이 비교적 아쉽습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 자체 발광이라 불리는 OLED 패널, 진짜 끝판왕급 화질과 해상도를 보여주는 반면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 뭐 있죠? 맞습니다. QLED인데요. OLED의 버금가는 정말 뛰어난 디스플레이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루 만족스러운 TV를 찾는 분들이 삼성전자의 QLED 패널 라인업을 가장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QLED 패널은요, 기존 LED 패널에 퀀텀 닷 기술이 추가되면서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LED 대비 훨씬 더 선명하고 뭔가 뚜렷한, 뭔가 진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이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운데 가끔 하이마트 같은 데서 딱 보면 얘는 뭔가 다르네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QLED라서 그래요. 그리고 맥북이나 전문가용 디자인 작업용 모니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DCI P3 100% 충족하고요. 화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퀀텀 HDR10 플러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감이나 명암 대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화면에서 오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 화면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거 볼 때 몰입감도 달라진다는 거. 이게 막상 TV를 바꿔 써보면 사실 큰 차이를 몰라요. 이게 좋은 건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TV를 쓰다가 오히려 옛날에 보던 TV를 딱 켜는 순간
어우 막 눈이 썩는 역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달라요. 이 제품도 역시 삼성 최신 제품답게 스마트 TV를 지원해서요, 넷플릭스, 왓챠 같은 OTT 서비스 바로 즐길 수 있고요, 리모컨에 달린 음성인식 기능 활용해서 유튜브 틀어줘, 유튜브에 중독되신 우리 부모님 댁에 놔드리기도 정말 좋은 TV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제품 중에서 프리미엄급 디스플레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 품질 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TV예요. 자, 다음 브랜드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LG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G가요 럭키 금성 때부터 거의 40여 년 동안 이 디스플레이에 정말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디스플레이에 그 깐깐하다는 애플도 맥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의 절반 이상을 LG에서 받아 쓰고요, 새로 나오는 아이폰 15에도 LG가 만든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진심인 LG TV를 100만원 초반대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초가성비 제품인데요, LG전자 울트라 HD TV입니다. 65인치 기준 가격 109만 590원입니다. 해상도 4K 패널 LED, 사이즈는 55인치부터 75인치까지 다양합니다. LG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65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데요, 심지어 해상도도 4K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면요, 가끔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4K를 넘어서 막 8K TV들 써있잖아요. 8K? 야 그럼 4K TV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8K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아마 방송국에 계신 분들, 컨텐츠 공급하시는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당장 4K TV가 나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됐지만요, KBS, MBC 같은 대형 방송은 물론이고 훨씬 더 빠르게 생산성 있게 뽑아내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이제서야 4K 콘텐츠를 겨우 뽑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나 대부분의 방송국 콘텐츠들 아직도 풀 H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명한 4K TV를 보더라도 정말 싼마이 4K들은 화면이 자글자글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이 풀 HD 요 정도 되는 거를 일부러 억지로 4배나 늘려서 보는 거다 보니까 막 자글자글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8K TV 솔직히 시기상조입니다. 4K면 충분해요. 그럼 야 4K TV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LG TV는 달라요. LG TV는 풀 HD 해상도의 영상도 4K 영상처럼 정말 부드럽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4K 업스케일링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K 영상을 보든 풀 HD를 보든 뭘 보든 4K 환경으로 정말 쾌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런 면에선 LG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LG 역시 삼성처럼 LG만의 웹 OS로 인터넷만 연결하면 넷플릭스 같은 OTT 볼 수 있고요, 4K 디스플레이와 함께 영상의 몰입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5.1 채널 사운드, 인공지능 사운드 세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이 신기술과 가성비로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긴 하지만 LG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항상 더 플러스 1, 플러스 2 앞서 있다 보니까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LG가 10년 동안 정말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분야죠. LG TV의 상징을 할 수 있는 LG OLED TV입니다. LG전자 OLED TV 2022년 버전입니다. 가격은 65인치 기준으로 179만 9천원입니다. 해상도 4K 패널 OLED고요. 사이즈는 55인치부터 77인치까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V는요, LED, QLED를 넘어서 OLED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이 색감이나 화질이 넘사벽으로 좋아지죠. 특히 언제나 이 화면 뒤에 하얀 불빛이 켜져 있고 그 앞에 필터들이 움직이는 LED나 QLED 패널은요, 이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필름으로 검정색을 표현해도 약간 뿌연 검정색, 약간 짙은 회색처럼 표현돼요. 당연하죠. 검은색을 붙여놔도 뒤에 흰색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맑은 빛이 나오니까. 그런데 OLED 패널은요, 여기 안에 소자 하나하나가 켜졌다 하면서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을 표현한다? 그럼 그 부분의 불이 아예 꺼지다 보니까 진짜 까만, 마치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이 별만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선명한 명암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럼 당연히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그냥 TV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이 몰입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QLED TV가 화질이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OLED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이 갭이 꽤 크게 느껴지고요. 과거에는 OLED TV가 막 화면에 잔상이 남는 이 버닝 때문에 좋지 않다, 그거 말고 좋은 삼성 거 써, 이런 식의 조금 그런 삼성 디펜스, LG 옹호론 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싸우긴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으로 완전 해소됐다는 아니도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10년이 지나도 꾸준히 언급되는 불만, 가격입니다. OLED가 좀 많이 비싸요. 당장 LG에서 판매하고 있는 OLED 가장 상위 라인업인 OLED 8K TV 무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TV 맞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끝판왕급 시그니처 OLED 라인업은 4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까지도 갑니다.
네, 여러분 1억짜리 TV가 있어요. 존재합니다. 아니 몇백만 원대라면 정말 뭔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모아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대가 넘어서 1억까지 가니까 애초에 엄두 자체가 안 나죠.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LG OLED TV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숨은 가성비 모델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65인치 진짜 65인치면요 여기 요 사이즈, 여기 제 뒤에 있는 요 TV 말한 겁니다. 지금 이게 성인 남자가 양쪽으로 팔을 다 뻗어도 안 닿는 정도의 엄청 큰 크기거든요. 이 친구랑 동일한 사이즈인데 OLED TV다. 근데 180만 원대 구매할 수 있어요. 사실상 200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 이 모델보다 화질이 좋은 TV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제품 보고요, 아니 OLED가 이렇게 싸도 되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펴봤더니 이 친구도 2022년 작년 4월에 출시됐을 때는요 무려 249만 원으로 몸값이 좀 비싼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다고 이 친구가 망가지거나 막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새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최신 걸 선호하지 1년 지난 거 사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수요가 줄다 보니까 우리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미 공급은 돼 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면서 1년 만에 70여만 원 더 저렴해졌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거겠죠. 물론 올해가 되면서 약간의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최신 제품들이 탑재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OLED TV잖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는 거의 2배까지 가는 최신 제품보다는 차라리 1년 전 제품, 이런 숨어있는 가성비 제품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LG TV는 고급형 CPU, 고급형 둔이라고 쓰는 알파 7 프로세서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터넷만 연결하면요 OTT 서비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유튜브 쾌적하게 볼 수 있고요. 보는 동시에 여기에 맞는 최적의 화질 세팅, 사운드 세팅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라는 거. 심지어 사운드도 가상 5.12 채널, 진짜 미친 몰입도. 딱 켜는 순간 뭐지? 약간 다른데? 라는 거 느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딱 트는 순간 와 완전 다르네 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굳이 사운드바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난 뒤에 금방 품절되지 않을까, 약간 숨은 가성비라서 고민하기 전에 아래 링크 통해서 재고가 있나부터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은요, 이런 삼성, LG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절반? 아니 한 3분의 1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진짜 미친 가성비 모델입니다. 바로 얘예요. 베스트 5 TCL 4K QLED 스마트 TV입니다. 가격 77만 9천 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앞에 거 듣다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아니 이게 되나? 야 77만 원이면 내 핸드폰보다 저렴한데? 맞습니다. 해상도 4K 패널 QLED, 사이즈는 50인치부터 75인치까지 다양합니다. 한 3-4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TV 시장은요 삼성과 LG 이 두 브랜드, 국뽕이 차오르는 국내 두 기업이 세계 점유율을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유율을 슬금슬금 오르더니 OLED라는 뽕에 취해서 잠자고 있던 LG를 쓱 밀어내고 전 세계 점유율 탑 2를 차지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TCL입니다. 제 사무실에 직접 설치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너무너무나 만족도가 높아요. 예전에는 이 중국산 제품들은 그냥 싼 맛에 쓰는 싼마이 제품 정도로 생각했지만요, 방금 말씀드렸죠, 세계 점유율 2위라고. 그냥 싼마이로는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수가 없겠죠. 제가 회사에서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이 큰 화면에서 오는 만족감은 물론이고 4K QLED 펜에 들어가서 진짜 영화를 볼 때, 유튜브 영상 볼 때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을 제공합니다. 정말 사용자 경험에서 압도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70만 원대이다 보니까 뭔가 더 만족스러워. 맨날 볼 때마다 이야 내가 돈 쓴 보람이 있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스마트 TV라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11 OS가 탑재되어 있어요. 조작도 꽤나 빠릿빠릿한 편이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LG, TCL TV 모두 다 최신 제품들 경험을 해봤는데 조작 속도는 삼성이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이 TCL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빠릿빠릿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TCL TV 같은 경우엔 컴퓨터나 닌텐도, 플스 연결해서 게임까지 가능한데요, 1초에 120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120Hz 주사율 게이밍 모드도 지원하다 보니까 이 TV를 단순히 TV로만 쓴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모델이에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전세계 점유율 탑2 괜히 된 게 아닌 것 같죠? 자, 오늘 이렇게 삼성과 LG 그리고 TCL 이렇게 세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라인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 집에 딱 잘 어울리는 정말 좋은 TV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